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비트슈아님이 파이코인을 언급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슈아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 정말 잘생기셨죠? 제가 예전부터 구독해서 쭉 영상을 봐왔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코인 이런 것들 잘 막 모르시는 분들 있죠? 정보, 시황 막 이런 것들 모르시면은 사실 제가 이 채널 오늘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무려 25.7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인기가 많고 그만큼 인지도가 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채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합의 알고리즘까지 설명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파이코인은 재미삼아 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이번 시간 정리하고 제 생각까지 한번 의견까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코인 상당히 많아요. 9시간 전에 1.6만회 정말 맛있겠다, 조회수 맛있겠다, 그죠? 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비트슈아님은 25.7만 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재작년 3월부터 시작하신, 저하고 비슷하게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이시네요. 그쵸? 맞나요? 맞죠?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정말 유명하고, 어차피 다들 아시겠지만 인지도도 있다라는 이유는 바로 여러가지로 블록체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건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지지, 인기 이런 거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그런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고 라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1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다단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에는 좋은 다단계가 있고 나쁜 다단계가 있는데, 좋은 다단계는 그냥 이렇게 건강한 그런 일반적인 다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나쁜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처음에 돈을 요구해서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수익 구조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더 큰 돈, 그 다음에 돈을 계속 요구하는, 유료로 가는 이런 형태로 갔을 때 끝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나쁜 피라미드, 나쁜 다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파이코인이 다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딱 다단계다, 파이코인은 다단계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나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단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는 좋은 다단계일까? 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 정말로 얼굴에 그 인상 자체가 너무 좋고 약간 임창정을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자, 이분은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좋은 다단계일까? 이 다단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항상 이제 다단계를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도 있긴 한데, 다단계 자체를 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다단계, 나쁜 다단계 나눌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다만 파이 네트워크가 좋은 다단계일까? 라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다단계라고 하면요, 많은 계단이 있는 거를 다단계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면은 마늘 다자에다 계단 단자에 이제 계단계 이런 식으로 쓰겠죠. 다 개자 써가지고. 자, 저도 한자를 나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명사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판매원이 차례로 다른 사람들을 판매 조직에 가입을 시켜서 피라미드식으로 판매 조직을 확대해서 가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회사, 이거 자체를 다단계라고 합니다. 즉 여기 있는 구조가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가면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 것까지의 이득을 보는 게 바로 이것이 피라미드식 다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대1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가 있다고 칩시다. 자, A하고 B하고 뭔가 여기서 여기를 하면은
1대1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 보상을 받아요. 한 명 추천할 때마다 한 개의 파일을 보상받습니다. 자, C하고 A하고 하면 1대1이 되겠지만 얘가 B가 만약에 C를 추천했다. 그래서 C가 그러면 A한테 주는 득이 있냐? 없습니다. 이런 건. 그래서 다단계라는 표현은 1대1식의 다단계는 이게 피라미드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다단계를 갖다가 이런 통칭하는 사전적 명의가 명사가 이렇게 있음에도 분명하게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체적인 유권 해석을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단계는 이러한 뜻이 가장 명확하고 통상적으로 쓰는 내용인데 1대1 방식은 요것과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다음에는 컴퓨터 앱, 노드, 슈퍼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노드에 대한 개수가 명확하게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정말로 효율적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분석을 해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파이 유틸리티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파이코인을 어때요? 개발을 하는 것은 잘 모르겠으나 네트워크적인 요소는 모르겠으나 커뮤니티를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를 키워나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저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최근 소식까지는 뭔가 다를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무료 채굴코인 왜 여러 가지 하잖아요. 하면서 느끼지만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 내부에 누가 있고 막 개발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리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리플 소송 일정부터 해가지고 뭐부터 해서 빠삭하게 보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리플에 대한 뭐 내용만 봤을 때 통칭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부분에 파이 유틸리티에는 현재 채팅하고 브레인스톰 요렇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는 내부 메인넷만 가동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60.69달러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가격이라면 다 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공짜로 채굴하는데 뭐가 남는 게 있겠냐, 그냥 나 같으면 다 팔겠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여기 보시면 토탈 마이그레이티드 해가지고 마이닝 리워드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이렇게 걸려있는 물량 해서 이걸 총 합계를 26억 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메인넷에 형성되어 있는 그 수량을 말씀하실 때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비트슈아님이 이 영상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했는지 핵심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채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채굴 사실은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채굴을 갖다가 어떻게요?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이 채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컴퓨터 채굴 얘기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단순하게 채굴하는 것은 뭐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채굴이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자, 땅을 파고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 따위를 캐내는 것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 말장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채굴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표현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비트코인 채굴 그 다음에 정말로 코인을 채굴한다 라는 표현 자체를 뭐랄까, 출석 체크만 단순히 하면서 그냥 포인트를 얻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영상에서는 설명이 돼 있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채굴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명확하게 명사로 국어사전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어 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일본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데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이라는 것을 단순히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런 방식에 국한돼서 채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닐까, 전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굴은 뭐다? 어떤 행위든 간에 그리고 뭐 출석 체크를 해서 받는 포인트 자체에 대한 행위를 채굴이라고 한다. 사실 이것도 비트코인만 가지고 이렇게 국한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공감할 수 있지만 통칭적으로 봤을 때 채굴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광물 따위를 캐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24시간에 한 번씩 누르는 것도 채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허위다 아니면 과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비트슈아님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생태계를 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에 집중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반부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정말로 많은 인원이 있고 솔직히 놀랬다라고 하면서 3,500만 명에 22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네요. 백서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셨는데, 비트코인을 휴대폰으로 채굴한다라는 개념은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채굴을 한다라는 것은 블록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받는 개념인데, 너무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비슷한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적인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정의를 빗대서 하는 얘기니까 저는 틀린 얘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전적 정의에 의거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개발 관련해서 보면은 해커톤은 죄송합니다. 자, 여기 좀 화면이 이동이 됐는데, 자, 해커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커뮤니티 확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네트워크적인 부분보다도 일단 커뮤니티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거래가 되고 있다,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공감을 하지 못한다. 현재의 가치는 제로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허구이니까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이에 대해서는 상장이 된 게 아니다. 결국은 아까 허구라고 얘기한 게 가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영상에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거 영상에 있는 다 언급된 내용들을 쓴 겁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노드에 대한 노드를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노드에 대한 걸 제가 쭉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1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활성 노드 수가 66,390개고요.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19,086개 이렇게 노드가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다? 자, 한국에서 가장 많다라고 돼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원래는 상당히 훨씬 더 많은 수량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드가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훨씬 더 많은 노드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분이 팩트니까 조금 그 비트슈아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에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없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언급했습니다. 커뮤니티 파워의 기대감, 아무것도 개발 안 해도 단결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커뮤니티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 갈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통되는 파이의 개수 좀 살펴볼 때는 아까 전에 마이닝 리워드 15억 개, 락업으로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12억 개 정도가 따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뭐 이런 거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총 26억 개 정도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에서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뭐 시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유통 물량 이런 것과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슈아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60라고 말한다면은 당장 판다. 그리고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BAT 토큰으로 받는 것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2를 벌었다. 쓸데없는 광고를 차단해주고 훨씬 좋아서 한다. 돈 안 받아도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고, 공짜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파이코인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주고 사면 안 되겠다. 적정 기대치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응집되고 있다는 거를 느낀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파이코인의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파이코인은 결국에는 이제 시바이누, 아까 전에 도지코인 업비트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바이누가 어떻습니까? 업비트에 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시바이누가 설마 뭐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상장을 한 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미래에 대한 코인의 가치, 가격, 그런 것들은 아무도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슈아님도 그냥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을 얘기했지만, $60 무료로 이렇게 했을 때는 $60라는 부분이 상당히 너무 이제 높은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채굴을 한다면은 $60일 경우에는, 아까 $60라고 정확히 얘기하진 않았고, 이 가격일 때는 다 판다라고 얘기하면서 코인마켓캡의 가격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반론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있어요. 분명히 다단계와 채굴에 대한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탈 15억 개 개수 중에서 11.6억 개가 락업입니다. 즉 현재 3억 개, 2억 개, 3억 개? 한 3억 개 정도가 맞을 거예요. 자, 파이코인이 유통 중입니다. 3억 개 정도가. 자, 그리고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광고를 차단해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국내 플랫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찾아보면. 한 예로 망한 판땡 브라우저도 광고 차단되고 정말 빨랐고 보상도 더 많이 줬었고 이때가 가격이 한 코인당 한 4, 5천 원 할 때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보상 뭐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몇십 개씩 뭐 채굴기를 물론 그거는 구매를 하는 방식이었고 결국엔 이제 이게 다단계 프로젝트에서 망했죠. 망했는데 요런 하여튼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광고 차단도 되고 정말 빨랐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앱테크 중에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아마 앱테크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앱테크에는 캐시, 기프티콘 또는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세요. 브라우저가 좋다라고 해서 쓰시는 부분 깔끔하다. 그리고 광고 차단이 돼서 좋다라고 하시고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게 아까 이제 여기 영상에서는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광고 차단해주는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광고를 차단해주는 거는 사실은 그냥 평소에 쓰는 브라우저도 세팅만 조금 바꿔주시게 되면 광고 같은 거 웬만해선 다 차단해주고 광고를 차단해주는 그냥 브라우저 자체는 되게 많아요. 보상을 받기 위한 포커스로 맞추고 그 다음에 광고를 차단해주는 브라우저까지 같이 해주는 것들은 또 찾아보면 앱테크 중에는 꽤 있다라는 거.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백서 분석에 대한 내용. 아까 전에 백서에 대한 내용 최대 발행량 1000억 개로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비트슈아님의 방송을 보니까 구 백서의 내용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드 관련해서는 파이코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출석 체크 개념처럼 24시간에 한 번 클릭하는 것 외에도 유틸 보상, 게임, 채팅, 유튜브 시청 등이 있고 노드 보상, 컴퓨터를 켜놓고 유지하는 등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9,000개의 노드가 있고 실제 활성 노드는 전세계 토탈 66,390개 이상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추천인 이런 거 뺐습니다. 또 다단계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런 건 또 아예 빼버렸고 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개인 견해 결론은 뭐냐 네가 말하고 싶은 게 솔직히 비트슈아님이 맞는 말을 했고 그다음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조금 시각 차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무료채굴, 그 다음에 빵원 가치라는 표현이 여태까지 다뤄온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에 대해서 거진 언급을 하시며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시각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부분이 솔직히 공감은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가짜 상장이니 가치를 0으로 보셨고 서두에 말씀하신 다단계적인 요소로 세강경에 씌워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시각 차이와 인식 차이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파이코인이 코어팀에서 명확하게 뭘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공지한다면 아마 인식이 더 많이 바뀌어가지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이뤄내고 공짜로 한 번씩 눌러주는 코인의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 비트슈아님 말씀하신 $60 이런 게 형성되면은 바로 던져진다라는 인식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 같으면 그냥 바로 던지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 계속 다뤄드린 영상에서는 브로커들이 20만원에 1파일을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연락처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코인은 결론적으로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격과 가치는 다 제각각이에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모두가 다 부자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각자가 만족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 비트슈아님이 잘못됐다 이런 방송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토론을 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기존에 다루고 있던 코인과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좋으나 반드시 파이코인이 다단계는 아니다라는 이 부분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더 최신 근황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셨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트슈아님이 나쁜 약간 부정적인 방식,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바라보신 뭐 개인적 견해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악플을 달겠죠.
이 악플 달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끄러워. 그냥 댓글 다는 게 이제 뭐 사람들 일상이고 내 표현의 자유인데 어쩌라는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파이코인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파이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욕을 달고 이러시면 또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실 분들은 채굴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아니시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